나와서 소리난 쪽으로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다가 남자들을 같이 나온 사람들을 보고 도망갔어요. 텍스 블랙박스하고 주변 CCTV 보니까 차량이 쇼타운 확인하고 용의 차량 이제 번호를 찾아내고 용의자 특정을 했고요. 예, 지금 방금 뭐 들으셨습니다만 20대 남성이 새벽길을 가던 여성을 뒤를 쫓아가서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 근데 그 이유가 눈을 마주쳤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예. 눈을 마주쳤다고 그 폭행하겠습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자꾸 지금 요즘에 묻지마가 유행하다 보니까 강남에서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행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요 사실상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렇죠. 예. 물리적 힘이 예, 약하니까. 묻지마 범죄 이외에도 뭐 강도 범죄, 성폭행 범죄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예. 범죄 약자로 노출돼 있는 거는 정말 맞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유형 속에 거의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무슨 그 강남 사건, 수락산 사건이 나다 보니까 묻지마 이것도 묻지마 부산에도 아니냐. 있어요. 부산 강목 예, 사건도 뭐 부산 있잖아요. 강목도 그렇고 예. 이거 묻지마 아니냐. 이제 묻지마 쪽으로 지금 자꾸 이제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묻지마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예. 됩니다.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행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 현실에 부적응한 자들의 현실 불만자. 이 세 가지 유형이 묻지마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양태입니다. 예.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서 적어도 얘기하는 거는 묻지마가 아니라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건배 앞에서 이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는 거를 렌트카를 타고 있던 범인이 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택시를 타는 걸 보고 뒤따라간 겁니다. 예. 묻지마 범죄의 유형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아. 예, 따라갔어요. 어찌됐건 그 여성이 타겟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택시에서 내린 그 여성을 쫓아가가지고 때리면서 눈이 마주친 게 아니에요.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성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때리면서 여성을 어디론가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고자 아하. 노력을 했어요. 예. 그 즉시 그 형태가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라면 불특정인을 현장에서 더더군다나 둔기를 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둔기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가해를 하고 말지 때리면서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묻지마 범죄의 양태가. 그렇다면 경찰에서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것은 성범죄의 목적이 보다 강하게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묻지마 범죄에서 둔기를 사용하는데요. 둔기를 사용해가지고 가해를 했을 때 생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다친 부위를 좀 봐줘야 돼요. 예. 엄청난 중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일반적인 양태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다. 예. 다른 목적이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현재는 추정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네. 유서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했는지 그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죽으려고 마음 먹고 한번 이렇게 좀 울분을 터트리고서 자기가 죽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좀 자세히 들어봤더니 피해 여성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본인을 한적한 곳을 끌고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입을 막았는데 본인이 그걸 깍 하고 세게 깨무니까 이 사람도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발각될 거를 두려워해서 본인이 도주한 이후에 지금 자살을 한 거거든요. 제 생각엔 저도 약간 김복준 교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계획적이에요. 이 여자를 기다렸다가 따라가고 그러니까 또 차에서 내린 걸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가 간 다음에 따랐단 말이에요. 이 여성분이 뭐라고 진술하냐면 처음에 차가 안 가길래 뒤에서 자기 씨는 원래 여성분들 다 그래요. 늦은 밤에 길을 가면 뒤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예. 근데 차가 멈췄다는 거예요. 자긴 택시가 안 간 줄 알았대요. 근데 예. 남자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왔기 때문에 자살을 목적은 아니었고 최근에 이제 여성에 대한 범죄를 중하게 다스리겠다 이러한 신문 기사들과 언론 보도가 계속 나가면서 여성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전 조심스럽게 사실은요 생각합니다. 묻지마 범죄라면요 예.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대로 자기 그냥 그렇죠. 목적만 강목 그 예. 사건도 보면 백주대나서 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했다는 것 예. 자체가 묻지마 범죄가 아하.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왜 이 사람이 그러면 52분 만에 예. 자살을 했느냐? 이거는요, 경찰이 추적 들어온 거를 아마 집으로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아. 차 남바가 나오면 집으로 제일 먼저 가거든요. 어떤 형태로건 집에서 연락 받았을 겁니다, 이 범인. 아. 죽었지, 사망했지만.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미 추적 받고 있다는 거는 예. 아는 상태에서 희망 없다고 판단했을 거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곡성 군 공무원도 갑자기 투신한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참 예. 만에 하나 그렇게 운 없이 죽고 그렇죠. 이분도 시큰 두드러 맞았는데 두 개 다 공통점이 피해 보상이 막연하다는 네, 거죠. 네. 그런 어떻게 건 보면 있죠. 가해자가 다 그렇죠. 사망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피해자가 여기도 이게 많이 투신했으니까. 맞았는데 투신했으니까 이게 묻지마가 아니면 오히려 더 보상받기가 묻지마가 되면 그래도 약간의 뭐가 좀 있다고 그래요. 예. 공공기금에서. 근데 묻지마가 아니면 가해자가 저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법에 우리 사회 보호에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 물리적 힘이 그럼요. 약한 우리 여성들을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부분입니다.